한 1분 정도 기다릴게요. 전 두 번째 시간이다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 뭐 켜놓고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네, 참가자 하신 분들은 제가 다 체크했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까지 다시 체크했고요. 아유, 좀 끊기긴 했는데 좀 이어서 봐도 되나요? 다 자리하셨나요? 네. 뭐 뒤에는 이제 뭐 깔끔합니다. 네. 조금 더 뒤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화면을 이동을 시켜 놓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찢어나서 보여요. 그 다음에 풀이하는 사람이 뭐 답안 1을 선택하든 2를 선택하든 뭐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아래쪽에 여부가 바로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요것도 이제 뭐예요? 그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함수를 여기선 또 썼어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몇 개 안 되면 사실 함수가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여기서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사용했네요. 정답 유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이것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조건문을 사용해서요. 조건문을 사용해서 아까 우리 인덱스 6번째고 7번째는 뭐 한다고 했지? 7번째는 정답이 7번째로 들어간다. 정답이 7번째 그 색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색인에 대한 인덱스에 대한 정답 유무를 나타낼 거예요. 우선은 이쪽에 표시를 한번 해볼 텐데 체크를 해볼 텐데요. 가서 리스트에 뭐 같아야 한다? 이게 이제 뭐 비교 연산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내가 체크한 데이터와 정답이 같은지. 그리고 뭐와 뭘 비교해야 돼요? 선택한 내가 항목의 리스트의 위치. 리스트의 위치는 몇 번이었어? 정답이 들어가 있는 거는. 7번째 부분이 정답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리된 이쪽에서 분리된 데이터의 7번째 이쪽이 아니죠. 7번째 색인의 정답과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선택한 번호죠. 이 번호가 같으면 다시 가져오기에 내가 선택한 거죠, 얘는. 그래서 선택한 내가 지정한 것과 7번째 분리된 그 데이터가 같으면 정답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답 처리 되겠죠. 그래서 정답 여부에다가 표시를 해줄 거다. 텍스트 형태로 표시를 해줄 거다. 그래서 정답.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요거 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점수에다가 1씩 더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지정하기에 점수에 더해줘야 돼. 1씩 증가시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쌓여있는 점수가 있을 테니까 그 점수에다가 정답이면 1. 뭐 그렇지 않을 경우 요거 복제해서 오답.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지정하시는 게 맞고, 이제는 이제 얘를 불러다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버튼 1을 눌렀을 때, 버튼 1을 눌렀을 때는 1, 그 다음에 버튼 2가 눌렀을 때는 2가 인지가 되도록, 그 다음에 버튼 3을 눌렀을 때는 3이 인지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튼 1,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내가 선택한 번호, 내가 선택한 번호, 클릭을 하면 내가 1번 선택한 거잖아요. 그 그대로를 나타내주고 얘를 호출해서 맞는지 아닌지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정하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선택한 번호에 1번을 지금 버튼 1이니까 1을 선택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호출을 할 거예요. 내가 1을 선택했는데 그 7번째 인덱스와 얘가 맞아 떨어지는지 볼 거예요. 여기에 뒤에 문제만 제가 써놓고 인덱스를 안 해놨죠? 슬래시하고 요거 정답은 1번이니까 슬래시 1. 그 다음에 요거 맨 뒤에도 슬래시 요 2번이 정답이죠? 2번. 이렇게 해서 해놓을게요. 2번이 정답이고 얘는 1번이 정답이고 7번째 인덱스를 안 넣어놨네요. 그죠? 정답을. 그래서 얘만 호출하면 돼. 호출하기, 문제, 정답의 유무 해서 내가 1번을 선택했을 때 7번째 인덱스의 값과 맞아 떨어지는지 여기서 또 돌려보겠죠? 그러면 정답이면 플러스 1, 그렇지 않으면 오답이다. 나머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복제해서요. 복제해서 두 번째 버튼. 또 복제해서 세 번째, 복제해서 세 번째 버튼. 얘 복제해서 네 번째 버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버튼이 있었죠? 예, 다음 버튼을 누르면 또 다음 문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인의 두 번째 문제가 또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이거 호출을 만들었으니까 호출해서 쓰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얘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색인이 1 증가돼서 다음 문제로 이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에 지정하기, 색인 1씩 증가시키겠다. 1씩 증가시켜서 다음 문제로 이동하겠다. 가져오기 하셔서 기존 색인의 1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제어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문제를 리스트 길이만큼 푸는 거죠. 얘를 다 풀면 이제 퀴즈가 끝났다.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종료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또 표시를 정답 여부 부분에 나타내고 싶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어에 당연히 조건문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언제까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얘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수만큼 돌리는 거죠. 리스트의 길이만큼 돌려줘야 되겠죠. 리스트의 길이만큼. 그래서 비교 연산자에 대한 예를 사용을 해주시는데 리스트 길이가 더 클 때까지, 리스트의 길이가 더 작거나 같을 때까지 길이 구하기 리스트는 어디에 담겨져 있었죠? 문제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문제 요 변수의 길이만큼 실행을 하겠다. 그리고
일씩 증가시켰는데 색인의 일씩 증가시켰기 때문에 색인의 크기가 이 리스트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로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 여러 번 해봤던 거니까. 만약에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죠? 남아있다면 얘 호출을 해야 되겠죠. 요거 문제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종료가 됐다. 이 레이블에다가 텍스트 형태로 퀴즈가 끝났다. 그리고 점수까지 표시를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한 2줄 정도만 해볼까요? 이쪽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여기엔 점수 나와야 되니까 점수 가져오기 우리 점수 이 부분에 담아놨었죠. 몇 숫자 나오고 이제 퀴즈가 종료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종료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보니까 크게 별다른 건 없죠. 그리고 이제 앱을 딱 실행을 했을 때 스크린을 딱 열었을 때 초기화 됐을 때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 호출이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13장의 내용이에요. 뭐 소름 끼치게 뭐 그런 건 없으셨죠? 네. 뒤에 내용도 좀 비슷해서요. 한두 개만 그 12장은 제가 이제 녹화를 해놨고 이따 올려드릴 거고요. 14장은 뭐 한 개만 좀 중복되면은 그냥 스킵할 수도 있고 그냥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에는 제가 그 로봇 추적 앱이라고 해서 하나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디자인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올게요. 이것도 디자인은 이미 해놨어요. catch.aia라는 파일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0분 좀 제한돼 있어서 마음이 초조하네요. 네, 굉장히 초조하네 그냥. 우선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준비가 잘 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잠깐 보시는데 로봇이 있어요. 저예요. 이게 나야. 그리고 해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알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얘를 터치가 되는 순간 1씩 증가되고요.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와 해적이 만나는 순간 게임은 종료가 돼요. 이 알약은 캔버스 안에서 그냥 랜덤하게 내가 얘를 이렇게 그 방향 센서기 때문에 컨트롤 이용해서 좌우 상하로 이동하지 않고요. 버튼을 이용하지 않고요.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여서 점수 증가하고 그다음에 내가 얘를 피해가면서 알약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형태. 얘는 나를 또 향해서 오겠죠.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역탄젠트 기억나시죠? 그 원리 이용해서 또다시 얘가 나를 쫓아다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별거 없고요. 이제 타이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향 센서, 나의 기울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방향 센서 삽입이 돼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좀 심플하죠? 다시 하기 버튼 누르면 다시 리플레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뭐 그 게임 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냥 블럭을 만들어 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기는 한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방향 센서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방향 센서. 방향 센서의 방향을 설정을 해볼 거예요. 가장 좀 심플하게 할 수 있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방향 센서 클릭을 해주시고 방향이 변경됐을 때 뭐 피치라든지 뭐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근데 이 방향 센서를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는 거죠. 로봇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움직이게 할 건데 로봇이 지정되게 할 건데 어떻게 지정되게? 속도도 조금 이제 속도 지정 그 다음에 방향 지정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제해서 하나는 속도 하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요. 속도 센서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그 값이 0에서 1 정도의 0부터 1 정도의 속도 값이에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값을 좀 빠르게 해야 게임으로서의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한 80 정도? 요거 좀 느리시면 100, 뭐 좀 더 빨리 하시면 120 이렇게 나중에 확인하시면서 해보세요. 방향 센서의 뭐를? 속도를. 방향 센서의 속도의 크기죠. 속도의 크기를 곱하기 80으로 해서 원래는 0에서 1 속도였던 것을 곱하기 80해서 좀 빠르게. 이거는 기호에 맞춰서 하세요. 나중에. 그리고 방향은 방향 센서의 각도를 인지하게끔. 그렇게 해서 방향 센서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을 때 속도 조금 빠르게 그 다음에 그거에 방향에 맞춰서 각도를 틀어줘라 라는 형태로 우선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적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해적이 나를 향해서 와야 되잖아. 그치? 나를 향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움직이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해적 이동이라고 해볼까요? 해적의 이동에 대한 함수다. 해적도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쫓아와야 되니까 방향이 중요하겠죠. 예,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해줄 건데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 뭐예요? 역탄젠트라고 해서 내가 있고 로봇이 있다. 요거만큼 x, y만큼 가야 되는데 역으로 그 빗변의 길이만큼 나를 또 쫓아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탄젠트, 뭐 역탄젠트 이런 말 쓰기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역탄젠트를 쓰려면 코드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역탄젠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A 탄젠트 2. X축은 어디에서 어디만큼? Y축은 어디에서 어디만큼? 요거는 제가 우선은 블럭을 끼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학의 마이너스. 똑같이 이것도 복제해서 X축에도 넣겠습니다. 해적의 Y축. 이게 Y축에 넣을 거니까 해적의 Y축 빼기 로봇의 Y축입니다. 이렇게 가줘야 돼. 그래야 어떻게 갑니까? 해적이 있고 로봇이 있어요. Y축이죠?
Y축 요만큼 이동을 해야 되잖아. 어찌됐건 요만큼 이동해야 되잖아. 근데 해적의 위치에서 나를 빼줘야 요만큼의 차이만큼 어떻게 해? 따라 붙죠. 따라 붙어야 되니까. 내가 그 도망가는 입장에서 이 캔버스 안에 더욱더 멀리 있거나 뭐 아래쪽에 있거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나를 쫓아와야 하기 때문에 내 위치에서 빼는 게 맞겠죠. 그리고 Y축은 뭐 왔다 갔다 위에서 아래, 그래서 여기가 0,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X축 똑같은 방법으로 X,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로봇의 X.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축은 로봇에서 해적을 빼주셔야 되겠죠. 역탄젠트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그 나의 위치만큼 해적이 따라 붙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 역탄젠트에 대한 거는 제가 PT로 좀 정리를 해서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날 쫓아와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차이만큼 따라 붙도록 해적이. 요게 이제 뭐 따라 붙는 거는 방향에 대한 건 끝났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게 이제 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을까? 또 가장 중요한 게 타이머 있죠. 타이머. 타이머가 작동할 때 뭐가 움직여야 돼? 해적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이머가 작동한다는 거는 게임이 진행 중일 때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함수 해적 이동이라는 거를 호출해서 게임이 시작 중일 때는 무조건 얘가 나를 쫓아오도록 이 함수가 호출이 되도록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로봇이 다른 것과 충돌했을 때 요 액션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로봇이 다른 것과 충돌했을 때 지역 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얘랑도 충돌할 수 있고 얘랑도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어문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해적과 부딪혔을 때, 그리고 알약과 부딪혔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논리에 같아야 한다. 충돌을 이제 같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부딪혔을 때 지역 변수 들어가 있죠. 다른 것과 부딪혔는데 뭐와 부딪혔을 때요? 얘랑 부딪혔을 때잖아. 해적과. 그래서 스크롤 내려서 해적과 다른 것이 충돌하였을 때, 다른 것이 해적일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랬을 땐 로봇이 없어지고 로봇이 안 보이게 할 거고 로봇의 활성화를 충돌하면은 로봇이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활성화도 안 되고 활성화라는 거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기 여부도 거짓으로 숨겨버릴 거고요. 그리고 점수는 점수는 -1 해볼까? 그냥 둬볼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1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알약을 먹잖아. 알약과 내가 부딪히면 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내려서 얘와 충돌했을 때는 보이기 여부를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 그리고 점수는 1씩 증가시키고 싶대요. 점수. 근데 요거 점수 어디 있어요? 안 해놨죠. 점수라는 그냥 텍스트.
이쪽에다가 그냥 레이블에만 표시해 봅시다. 예. 얘는 레이블이고 변수에 담아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 이쪽에 점수에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이쪽에 텍스트로 기존의 데이터에 변수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점수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두도록 할게요. 원래 있었던 점수 여기에 나와 있었던 텍스트에다가 1씩 증가시켜 주겠다. 뭐 이게 다입니다. 충돌했을 때. 별거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면 될까?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약 보이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알약이 랜덤하게 캔버스 안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알약을 내가 먹었으면 그 다음에 또 캔버스의 임의의 위치에 또 나타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조금 더 재밌겠죠? 알약에 대한 함수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뭐 해볼까? 만약에 땡땡이라면 어떻게 해볼까요? 알약이 보이면 보이고 알약이 보이게 할 거면서 캔버스의 위치에서 뭐 임의대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좌표에 보이도록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냥 난수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까요? 논리로 들어가서 그리고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그리고로 가서 알약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알약이 안 보여야 어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알약이 안 보여야 임의의 부분에 이렇게 그 캔버스 임의의 영역에 표시가 돼야 하는 거니까요. 이쪽에다가 다시 그리고 아니다. 알약이 보이면은 나타날 필요가 없잖아. 그치?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약의 보이기 여부가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아니다.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랜덤하게 표시가 되어질 건데,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오면 주기적으로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수를 이용해서 뭐 그냥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1부터 10까지 아니면 1부터 한 5까지로 해볼까요? 1부터 5까지의 임의의 정수 중에 임의의 정수가 랜덤으로 뽑히는데 3과 같을 경우 그때 나는 캔버스에 알약을 표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캔버스에 알약이 무조건 있지 않아요. 내가 먹었어요. 로봇과 알약이 충돌했어요. 그러면 알약이 없겠죠. 그냥 바로 나오지 않고 이 랜덤 이렇게 임의의 정수에서 1부터 5에서 3과 같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10과 같을 때로 하면은 1부터 10까지의 랜덤이기 때문에 훨씬 알약이 나타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근데 자주자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한 5까지로 지정해서 이제 난수를 사용을 하시면 금방금방 나오겠죠. 또 나오네요. 그리고
또 뭐 해볼까? 요것을 만족했을 때, 얘가 없고 얘가 3과 맞아 떨어질 때 알약을 좌표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호출하겠다. 알약, 뭐 좌표로 이동하는 것을 호출하겠다. 알약을 우선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클릭해서 좌표로 이동하겠다. X축, Y축에. 캔버스에 나타낼 건데 이것도 난수로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난수로. 똑같이 난수 형태의 임의의 1부터 100이 아니죠? 뭐만큼? 복제해서 캔버스의 너비만큼이죠. 그래서 캔버스의 X축은 아이고, 이게 얘가 들어갔네요. X축은 너비. 그리고 높이는 Y축은 높이겠죠? 랜덤하게 X축, Y축, 캔버스의 높이와 너비 요 사이에서 나타나도록. 근데 이거 지금 안 보이기 여부가 거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약의 지정을 표시를 보이기 여부를 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셔야 알약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뭐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필요할까? 얘 충돌하면 로봇 안 보이게 했잖아요. 다시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로봇이 보이게. 또다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시간이 좀 쫓기니까 제가 초조하네요. 아이고, 갑자기 소음이 많아서 잠깐 음소거가 있습니다. 이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아까 충돌에 대한 건 했고 이동도 했었고 얘가 보이기에 대한 로봇 보이기에 대한 함수를 하나 만들 텐데요. 이것도 X좌표, Y좌표 그 안에서 로봇이 표시가 돼야 되겠죠? 캔버스 안에서. 그래서 로봇 눌러주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알약 나타내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시는데 이것도 랜덤하게 위치 지정 안 되게 캔버스의 랜덤한 위치에 나타나게 그리고 로봇의 지정의 보이기 여부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이기 여부와 활성화 여부, 움직이게 하는 거죠. 활성화 여부도 여기에 거짓으로 해놨기 때문에 둘 다 참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참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뭐 이것도 이제 끝났고요. 네. 그리고 타이머가 실행이 될 때는 알약 요 함수도 같이 돌아가야 되니까 해적도 움직이면서 알약도 생성이 되도록 게임 중일 때는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까지 하시면 웬만한 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초기화 됐을 때 다시 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다시 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걸로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하기 버튼 누르면은 어떻게 만들어 볼까? 눌러볼까?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점수도 초기화 시켜야 되겠죠? 점수도 아이고
제가 수정해놨네요. 점수의 텍스트. 초기화 해놔야 되겠죠? 0값으로 초기화 돼야 되고, 그리고 알약도 안 보이게 해볼까요? 알약도 보이기 여부를 거짓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시 하기 버튼 누르면 이제 이 로봇이 안 보이는데 로봇이 다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 보이기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로봇이 보이게 얘도 호출해보고, 그리고 해적의 얘는 이동인데요. 해적도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적의 좌표를 알약과 로봇의 위치처럼 X좌표, Y좌표 이렇게 나타나게 이동도 시켜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적 캔버스 너비만큼, 그리고 캔버스의 높이만큼 요 안에서 랜덤하게 해적도 나타나도록 X, Y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 해적이 당연히 보여야 되니까 얘도 지정하기에 활성화도 참으로, 그리고 보이기 여부도 참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이제 초기 다시 하기 버튼 누르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화면도 딱 처음에 스크린을 열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면 될까요?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얘네 복사해서 이쪽에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얘네들을 함수로 초기화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초기화, 그 다음에 초기화. 얘 눌러도 얘네들이 호출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모두 다 해보았고요. 별다른 거 없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잘 돌아갈 거예요. 네. 게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네, 센서 이거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보강 강의 하나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14일까지로 오픈해놨으니까 14일까지 하나 더 들으시고 다음 주 실시간 강의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좀 심플하게 끝날 거니까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는 시간 없이 해서 다이렉트로 해서 좀 빠른 듯한데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좀 죄송스러워서 수업은 우선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 지금 오늘 했던 거 제가 강의 또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 보시고 안 되는 거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시 반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2시간 조금 덜 했네요. 예, 보강해서 제가 좀 놓친 부분들은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해서. 네. 수업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네, 쫓기듯이 내보내게 되겠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실시간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했어요. 네, 15일 시험 맞습니다. 네, 15일 시험. 네, 수고했어요.